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냅4D의 AR, Advanced Render와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런 렌더링이 있죠. 지금 이렇게 렌더링 걸었을 때 나오는 이런 렌더링 품질을 보고 Local Illumination이라는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디폴트 라이트가 설치가 돼 있어요. 스냅4D에는. 그죠? 디폴트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건데 제가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했다고 치고요. 섀도우도 하나 기본으로 줘 보겠습니다. 라이트 하나의 영향을 받는 지금 그림자라든지 이런 표현이 됐죠. 쉽게 얘기하면은 라이트가 서로 부딪히거나 보통 우리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라이트가 벽에 부딪히면 벽에 부딪힌 라이트가 또 여러 방향으로 또 난반사를 하잖아요. 다양한 방향으로. 근데 그런 것까지 계산하지 않고 실제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계산하지 않고 라이트 비쳤어? 여기는 밝고 저기는 어두울 거야 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인지를 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로컬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기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빛을 추정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렌더링은 로컬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빨리 표현이 된다는 거죠. 빨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라이트를 여러 개 설치를 해서 여기는 밝고 저기는 어둡고 인위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거고, 그리고 스피드가 가장 큰 또 장점이겠죠. 다만 이것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리얼한 표현, 리얼한 씬의 구성, 실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실사 기반으로 렌더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세팅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라이트도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난반사를 내가 인위적으로 수작업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잘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빠른 렌더링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어떤 고품질 저품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3D 티가 나는, CG 티가 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 때 좀 적절하게 가성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렌더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보통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래픽적인 표현을 할 때는 기본적인 로컬 일루미네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건데요, 이번부터.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위키백과에서 한번 보시면은 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복잡하게 설명돼 있는 것보다 간단하게 설명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은 좀 이런 거구나 이해가 가실 거고요. 샘플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빛이 서로 난반사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환경에 어떤 라이트가 있다고 친다면 그 라이트가 물리적으로 실제를 기반으로 해서 물체를 표현하는, 환경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렌더러라고 보시면 돼요. 렌더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물리 기반 렌더링으로 많이 하는 게 바로 PBR이라고 하는 여기 Physically Based Rendering, PBR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렌더링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PBR 렌더링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옥테인이나 레드시프트나 코로나 이런 것들, 아놀드나 V-Ray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와 같은 실사 렌더링을 걸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런 현실 세계와 같은 실제 리얼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렌더링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현실 세계에 있는 실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상으로 세팅한 라이팅이나 어떤 환경이 좀 더 리얼하게 표현되는,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실제 이 환경에 이런 물체들이 놓여 있네 라는 거를 또 우리는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현실 세계에 있는 것 같이 만드는 그런 기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도 GI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만들어낼 때. 특히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막연하게 GI로 걸면
실사처럼 나와.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나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요. 좀 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특히나 또 이런 실시간 렌더링, Unreal Engine, 가장 또 요즘 핫한 Unreal Engine과 관련된 이런 리얼 기반의 실시간 렌더링도 GI가 실시간으로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 때문에 공부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I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차이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라이트를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바깥쪽에서는 라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옴니보다는 에러 라이트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빛이 오는 방향을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줄게요. 그다음에 섀도우도 에러 섀도우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으로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자, 이걸로 걸어 볼게요. 말 그대로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다이렉트예요. 빛이 한번 딱 들어오고 여기 빛이 부딪혔어. 근데 이쪽은 빛이 안 오니까 어두운 거네. 이러고 끝나는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어떨까요? 그냥 이펙트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펙트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다시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있죠? 이렇게 가져오십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효과를 내고 렌더링을 걸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과정이 있는 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그런 과정이 없는 로컬 일루미네이션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프라이멀 메소드와 세컨더리 메소드라는 게 있고요. 일단 프라이멀 메소드 그냥 1단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 렌더링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9초가 걸렸어요. 얘는 좀 더 오래 걸릴 거고요. 이렇게 프리 캘큘레이션이라고 해서 미리 점을 찍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빛이 들어갈 거야. 여기는 밝겠네, 저기는 어둡겠네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얘가 지능적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로컬 일루미네이션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밝어, 어둡네, 끝. 얘는 여기가 밝아지면은 이 빛이 어디론가 가서 또 이쪽도 밝아지고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이 여기에 부딪히면은 좀 더 밝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점이 분명하게 느껴지시나요? 조금 밝죠, 이런 데가. 그렇죠? 빛이 풍부하게 난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둡고 밝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빛들이 부딪히면서 어두워야 되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차이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두운 부분도 풍부한 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GI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풍부한 톤을 낼 수 있고 로컬 일루미네이션보다 내가 설정한 환경의 세팅이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옵션들을 공부하고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실 건데요. 사실 이런 과정이 없어도 코로나나 뭐 레드시프트나 옥테인이나 아놀드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것들만 공부하셔도 되는데 GI라고 하는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걔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사용하는 것과 알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알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모르고 사용을 못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죠.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제가 씬 세팅을 좀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공부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했고요. 여기다가 보이시죠? 에리얼 라이트입니다. 섀도우는 조금 렌더 속도 때문에 그러니까요. 소프트 섀도우로 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자, 라이트로 이런 씬을 세팅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투명도가 있는 씬, 뭐 좀 투명도 이 친구 투명도가 없나요? 투명도가 좀 들어간 어떤 오브젝트 볼게요. 이 친구가 이 친구죠. 예, 투명도가 들어간 오브젝트, 그다음에 뭐 어떤 질감이 있는 오브젝트, 리플렉션이 들어간 오브젝트, 그다음에 또 흰색 오브젝트, 뭐또 리플렉션 들어간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한정된 공간 안에 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라이트를 탑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프리셋들이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뭐 디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뭐 하이, 그다음에 뭐 스몰 일루미네이션 이런 식으로 하이 디퓨즈 뎁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에 맞게끔 이렇게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메소드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있고요. 익스테리어, 그러니까 바깥쪽이죠. 뭐 이런 것들, 오브젝트,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하이, 그다음에 프리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그레시브, QMC 방식으로 바뀌고 이러고 있죠. 사실 이제 여기에 각 특성에 맞게끔 최적화된 프리셋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퀄리티가 높은 거, 낮은 거, 프리뷰 할 거, 뭐 HDR 이미지로 들어갈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프리셋을 쓰더라도요, 이제 뭐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프라이머리 메소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트 하나 가지고 직접적으로 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끄고요. 제가 렌더링 한 장 걸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아, 여기 투명도가 들어가 있었네요. 이거를 투명도를 뺄게요. 이거는 같은 오브젝트였어 가지고 트랜스퍼런스를 빼고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주겠습니다. 다시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기본 렌더러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켜고 프라이머리 메소드를 다이렉트 라이트만 이제 비치도록 하나 렌더링 걸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프리패스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자,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라디언스 캐시 같은 경우는요, 그 렌더링 걸 때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눈앞에 지금 먼저 보이는 근경, 이거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조금 더 많은 샘플을 부여를 하고요. 잘 안 보이는 뒤쪽이나 먼 거리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대충 하는, 대충이라기보다는 좀 앞에 것보다는 잘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덜 샘플링을 준다든지 라이트의 어떤 그 간섭 현상 같은 거를 조금 줄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가 그냥 이쪽은 중요한 것 같아, 저쪽은 좀 덜 중요한 것 같아, 이거를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플리커라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부분에서 특히 많이 생기는데요. 이제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림자 부분도 있고, 그죠? 밝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좀 덜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보이는 쪽보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플리커라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요. 샘플링 값을 올려주면은 좀 제거가 되긴 하더라도 그래도 플리커라는 어떤 고질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계속 렌더링 걸어 볼게요. 네, 지금 렌더 다 됐고요.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이렉트 라이트라고 하더라도요, 이 프라이머리 메소드 같은 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광원을 넓게 쓰는 빛이 반사가 되는 그런 효과들을 주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기본 렌더러보다는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빛이 간섭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인텐시티라고 하는 거는 이 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라이트에 대해서 조사되는 이 프라이머리 메소드의 어떤 밝기가 지금 100이라고 친다면은 이걸 좀 더 올려서 더 밝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밝아졌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효과를 줬을 때 표현되는 채도, 이런 것들을 높이겠냐 낮추겠냐 이런 뜻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데 얼룩덜룩하게 생기는 부분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플리커가 생긴다고 해요. 플리커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샘플에서 좀 고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샘플 카운트가 8이잖아요. 이건 어큐러시라고 해서 정확도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샘플 카운트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미디엄, 하이가 있고요. 하이로 놓게 되면 어큐러시 90까지 올라가죠. 어큐러시를 올려놓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90으로 높였더니 렌더 타임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플리커가 많이 제거가 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샘플 카운트 가지고도 가능하겠죠. 아까 8이었죠. 이게 샘플 카운트 8이었을 때 이런 플리커가 생겼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150개 정도로 늘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어큐러시를 90으로 잡은 거랑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샘플을 올려주시면 충분히 또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어큐러시랑 샘플이랑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사실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테스트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선에 가니까 플리커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만약에 어큐러시를 썼더니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그러면 어큐러시로 가는 게 맞고요. 샘플로 갔더니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럼 샘플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상황 설정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친다면 당연히 샘플 카운트 150 정도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QMC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몬테카를로라는 방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1대1 조사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나눈다 그랬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보이는 쪽에 있는 모든 객체는 점 단위,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 1대1로 다 하나씩 빛의 간섭 현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샘플 카운트를 제가 10으로 낮춰 볼게요. 그래 놓고 인텐시티 200으로 해 놓고요. 렌더링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 되는 방식이 다르죠. 아까는 막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그냥 1대1이다 보니까 미리 다 체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걸어버려요. 1대1 조사 방식이라서 그래요. 얘는 중요한 곳, 안 중요한 곳을 읽어야 되니까 프리패스라는 단계가 육안으로 확인됐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대신에 얘는 보시면은 지금 샘플 값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플리커는 안 생겨요. 하지만 노이즈가 생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서드 파티 렌더 같은 경우는 다 디노이저라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이즈를 어느 정도 없애주는데 노이즈를 하나씩 걷어낸다라기보다는요, 뭉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조금 뭉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2D에서 샤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좀 필터링을 해주는 작업을 많이 하죠, 후반에서. 얘 같은 경우는 플리커가 안 생긴다라는 대단한 장점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지금 샘플 10만으로도 렌더 타임이 23초가 걸렸어요. 그죠? 만약에 이런 노이즈를 다 없애기 위해서 제가 15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없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렌더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4분 42초가 걸렸어요. 그죠? 이것보다도 훨씬 많이 걸렸어요, 지금. 근데 노이즈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플리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라디언스 캐시 가지고 한 거랑 얘로 한 거랑 큰 차이는 안 느껴져요. 사실 이제 이런 어두운 부분에서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틀어짐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있는데 노이즈도 아직 발생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디노이즈에서 필터링을 해서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에펙에도 디플리커나 디노이저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이즈를 없애긴 하는데요. 없앤다기보다는 디플리커도 마찬가지고 디노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냥 뭉개버리는 효과이기 때문에요. 샤픈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샤픈하게 나와야 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디노이즈를 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감소는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두 개는 그럼 어디다가 쓸까? 보통 이라디언스 캐시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요, 플리커가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애니메이션에다가 썼다. 근데 애니메이션은 어때요? 그림자가 계속 바뀌고 밝은 부분도 바뀌고 계속 뭔가 이동을 하죠. 특히
공간감이 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카메라가 앵글이 많이 움직이는 혹은 오브젝트가 변형이 많은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라디언스를 쓰면은 플리커가 100% 생겨요. 근데 샘플을 이게 이제 만 얼마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아마. 그죠? 훨씬 많이 올라가죠. 만 얼마까지 올라갈 거야. 16,384까지 올렸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렌더링을 걸어서 플리커를 없앨 바에는 QMC로 그죠? 어느 정도 걷어내고 후반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간단한 인테리어 스틸컷 아니면은 카메라 웍이 좀 작거나 애니메이션이 크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라디언스 캐시를 많이 써요. 그렇게 해서 샘플을 올려서 작업을 하는 게 QMC보다는 시간이 덜 걸려요. QMC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래 걸리잖아요. 대신에 굉장히 복잡한 애니메이션이나 큰 어떤 화면 변화가 있는 씬에서는 플리커라는 단점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영상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QMC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secondary method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지? primary method는 뭐고 secondary는 뭐지? primary method는 direct light, 그러니까 라이트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효과를 준다고 한다면요, 닿아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쪽에도 빛 반사가 될 텐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빛의 어떤 좀 퍼지는 현상, 그러니까 난사가 되는 어떤 현상들, 반사가 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따로가 아니라 서로 이제 믹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QMC도 있어요, 또. 그죠? 똑같이 줄 수도 있고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라디언스 캐시로 놓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이라디언스 캐시로 설정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똑같은 옵션이 뜨는데 보시면은 뎁스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8까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감마라는 개념이 생기는데요.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빛이 이제 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뎁스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공간이 엄청 깊을 수도 있고요. 그죠? 넓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뎁스의 어떤 폭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해놓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볼게요. 자, 20초가 걸렸고요. 그죠? 보이시죠? 자, 이게 아까 23초가 걸린 이거였나요? 이거였죠. 땡겨서 볼게요. before, after, before, after. 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빛이 안 들어와 있죠. 세컨더리가 없을 때는, 세컨더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쪽에도 빛이 보이시죠? 밝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밝아졌죠?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를 놓고 다 써야 됩니다. 보통은 두 가지를 다 놓고 써야 되고요. 프라이머리 메소드만 쓰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뭐가.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옵션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 그다음에 보정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 뎁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좀 더 깊게 빛이 표현이 될 거고요. 이것도 한번 한 장씩 한 장씩 걸어서 확인을 다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렌더링 걸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게 뎁스가 2일대고 이게 6일대거든요. 자, 보시면은 그죠? 이런 부분들 표현된 거 보시면 살짝 밝아지죠. 그러니까 뎁스가 더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빛 간섭이 좀 더 많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은 오브젝트의 공간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효과는 좀 많이 보게 되겠죠. 특히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빛이 더 많이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뎁스는 높인다고 해서 퀄리티가 막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높이는 방법.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텐시티와 같은 이런 효과들보다는 전체적으로 톤을 올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플리커도 좀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톤업을 시키는데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막 자체는 밸런스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밝아졌죠. 이제 샘플링이 낮기 때문에 플리커가 좀 더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밝은 부분이 좀 많아지면 사실 플리커는 조금 줄어들긴 해요. 근데 지금 샘플링이 낮아서 그죠? 샘플커도 낮기 때문에 좀 안 보이는 부분에서 플리커가 더 잘 보이게 되긴 했는데요. 샘플링 값을 올리면서
감마값도 조금 조절해 주시면은 결과물들이 톤이 좀 풍부하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게 조금 더 톤 조절하기는 좋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일라덴스 캐시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것도 커스텀 프리뷰 로우, 미디엄, 하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민 레이트와 맥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요. 프리패스를 하는 최소 스피드와 최대 스피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프리뷰로 할게요. 프리뷰 로우, 하이 이렇게 있죠. 자, 이걸 만약에 프리뷰로 해놓고 제가 렌더링을 해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총 3번의 패스라고 나와요. 그러고 렌더링이 되죠. 그래서 좀 빨리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우로 줬던 것보다는 그죠, 조금 더 잘 나오죠. 이거 세팅을 하니까. 세컨더리로 난사되는 부분들이 좀 깔끔해졌어요. 생각보다. 그죠?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레이트, 맥스레이트는 이 패스의 어떤 횟수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자, 최대로 낮게, 그 다음 이거를 최대로 높게 주면은 패스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13번의 로테이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민레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음수일수록, 맥스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계산은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지금 보시면 13분이 걸렸어요. 이게 제 강의하는 컴이 좀 느린 컴이긴 해서 오래 걸렸을 수도 있는데, 앞에 거랑 비교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얼룩덜룩한 부분들도 이렇게 조금 정리가 돼 보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정확한 계산 결과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뭐 플리커를 없앤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나는 오류들 있죠. 그림에 대한 오류들 이런 것들 다 보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값을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이로 놓은 이 정도가 사실은 뭐 최적화된 세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덴시티가 있죠. 덴시티. 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니멈 스페이싱과 맥시멈 스페이싱인데요. 이런 모서리나 모퉁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간이 작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니멈 맥 스페이싱이라고 하고요. 이제 맥시멈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면적 단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면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밀도로 채워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우로 보시면은 덴시티 30, 80, 50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하이로 가볼게요. 값이 똑같고 덴시티가 올라가 있어요. 덴시티는 밀도예요. 밀도. 그러니까 얼마나 촘촘하게 샘플링을 박아 넣을 거냐 이거고요. 이 스페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민, 맥스. 낮아요. 하이 때는. 로우 때는 높아요. 그러면은 이게 높으면은 퀄리티가 안 좋은 거고 이게 낮으면 퀄리티가 좋은 건가?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요. 이 공간이 지금 얼마만큼의 공간으로 샘플링이 이제 들어갈 거냐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낮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로우로 해놓고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 다음 하이로 렌더링 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예요. 로우예요. 뭐가 더 깨끗하게 보이나요? 로우가 더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어떤 공간에 많은 샘플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값을 높여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가는 것보다요, 같이 적정선에서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혹은 지금같이 면적당 큰 단위를 좀 채우겠다. 밀도를 높여서. 그래서 넓게 분포하도록. 좁은 곳에다가 많이 때려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샘플을. 그래서 샘플을 넓은 면적에 고루 분포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링 다시 걸어보면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것보다는 많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값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밀도 값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그죠? 그리고 밀도를 올리고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값을 똑같이 이렇게 적을게요. 77 정도로 주시고, 이 스무싱은 뭐냐면 샘플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샘플들이 적용이 되면은 샘플과 샘플 사이에 공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플리커가 생기는 공간들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이사이에다가 좀 더 부드럽게 두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서로 다른 공간에 떨어진 샘플 사이를 이 샘플 양옆에 있는 이 샘플들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머지 같은 기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포토샵에 그런 기능이다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많이 개선시킨다기보다는요, 조금 부드럽게 뭉개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무싱 기능을 예를 100 정도 올려볼게요. 그래서 렌더를 걸어보시면, 자, 렌더링 다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벌어진 구간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죠. 그리고 밀도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품질도 좋아졌어요. 그죠? 스무싱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좀 부드럽게 채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리파인먼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것도 설명을 드리면서요. 스크린 스케일 같은 경우는 보통 켜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이게 끄면 어떻게 되냐면은 해상도가 작은 사이즈로 작업할 때와 크게 작업할 때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1920, 1080 작업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500에 500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샘플링 기준으로 맞춰놓고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 해상도를 높였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아까 500 사이즈의 기준에 맞춰진 샘플 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그냥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퀄리티 어떻게 되겠어요? 낮게 나오겠죠. 좀 샘플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포가 안 되기 때문에 스크린 스케일을 켜놓으면, 이걸 틱 해놓으면 사이즈에 맞게끔 고르게 분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켜놓고 있는, 항시 켜놓고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라디언스 캐시까지 일단 작업을 했고요. 여기 이제 이라디언스 캐시로 놓고요. 제가 밑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샘플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헤미스피어리컬 샘플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잖아요. 반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받아서 얘가 뭐 이렇게 반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방구 형태로 이렇게 사방으로 뿌린단 말이죠. 그게 또 부딪혀서 또 사방으로 뿌리고, 또 부딪혀서 사방으로 뿌리고, 그러한 어떤 샘플링 단계를 거칠 거냐인데, 이것도 항상 틱해 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만약에 끄면, 자,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제일 처음에 걸었던 거 뭐였죠? 로컬 일루미네이션이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이게 사방으로 퍼지는 빛을 꺼버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켜놔야 된다는 거고, 여기 이제 discrete area sampling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폴리곤 라이트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런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플랜에다가 매트를 하나 줘서 루미넌스를 줄게요. 루미넌스 자체도 빛이죠, 빛. 그죠? 그래서 폴리곤 라이트를 하나 얹어 놓고요. 이거 루미넌스를 100 정도로 해놓은 상태로 제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한번 렌더링 걸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아, 잠시만요. 여기 전체적으로 샘플링 값을 조금만 낮춰 놓을게요. 작업할 때. 이것도 일단 1로 맞춰 놓고요. 마이너스 3, 40, 50, 50 정도로 줄게요. 자, 그래서 렌더링 걸어 놓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 폴리곤 라이트가 하나의 라이트의 형태로 작동을 해요.
그죠? 이 폴리곤 라이트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까 에리얼 라이트하고 이 폴리곤 라이트는 달라요. 에리얼 라이트를 줬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죠?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빛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뭔가 되게 협소한, 그죠? 빛이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죠. 자, 이거는 뭐라고 이해하면 좀 쉽냐면요. 제가 프리셋에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튜디오라고 해볼게요. 스튜디오 세팅에 렌더링 하는 걸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꺼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스튜디오 렌더 세팅이거든요. 빛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중심에서 퍼져나가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조명 위에 뭐가 씌워져 있나요? 이런 천이나 어떤 종이 같은 반사판 같은 게 이렇게 씌워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빛이 전체적으로 확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빛이 퍼져나가는 걸 제한해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느낌이 바로 이런 어떤 폴리곤 라이트로 렌더링 거는 느낌 자체가, 이 폴리곤 라이트 렌더링 거는 것 자체가 이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걸 걷어버렸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라이트 효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하기 빠르실 거예요. 뭔가 하나 덧대서 라이트에다 뭔가 하나 씌워서 내보내는 게 폴리곤 라이트다. 자, 그리고 폴리곤 라이트를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플리커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그냥 폴리곤 라이트를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일루미네이션에 보시면은 폴리곤 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해주셔야지 실제로 루미넌스가 폴리곤 라이트 형태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로 GI나 리시브 GI 같은 스트렝스나 세츄레이션을 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커스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에서 매터리얼에 관련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관련된 어떤 옵션들을 조절할 수 있다. 매터리얼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팅해 놓고 다시 렌더링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죠? 폴리곤 라이트를 틱하는 순간 실제 라이트 같은 현상을 보여주죠. 루미넌스를 좀 밝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루미넌스를 좀 밝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스트렝스를 밝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여기 force per pixel이라는 게 있고요. custom count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저희가 QMC와 이라디언스 두 개를 렌더링 했을 때 확인을 해보셨죠. 예를 들면 이제 QMC가 어땠어요? QMC는 이런 식으로 1대1 조사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노이즈 같은 픽셀 단위의 어떤 현상이 생기고, 이라디언스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의 어떤 플리커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샘플링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샘플이. 그래서 이 force per pixel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라디언스 캐시 형태가 아니라 이 QMC 같은 그런 방식으로 픽셀 단위로 1대1 조사를 하게끔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가 켰다 이렇게,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이 퍼스 퍼 픽셀을 끄고 커스텀 카운트를 해서 카운트 수를 제가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샘플링이 적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50 정도 줬던 거거든요. 확실히 좋아졌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주는 것과 퍼스 퍼 픽셀을 켜서 주는 것과 차이점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퍼스 퍼 픽셀을 켜게 되면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죠? 대신에 플리커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도 플리커는 생기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데 보시면은 플리커는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지는데,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은 그냥 노이즈가 생기는 QMC 모드로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샘플을 올려서 플리커가 안 생기도록
최고의 어떤 상태의 퀄리티가 나오도록 작업을 하신단 말이죠. 이럴 때는 사실은 하나의 장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대의 장비가 필요하고요. GI라는 것 자체가 여러 대의 장비를 필요로 해요. 꼭 한 대의 컴퓨터 가지고 글로벌 애니메이션으로 뭔가 뭐 10초, 20초가 넘는 풀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던 PBR 같은 경우도 뭐 옥테인이나 아니면 레드시프트나 코로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브루트 포스, QMC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생기는 어떤 그런 렌더링 1대1 조사 방식의 렌더링 방식을 사용한단 말이죠. 물론 이라디언스 캐시 같은 혹은 라이트 매핑 같은 그런 조사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런 렌더 방식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특별한 경우를 이제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이 이제 QMC나 브루트 포스 같은 그런 렌더 방식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이런 렌더 방식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을 더해서 이런 노이즈를 최소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디노이즈나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마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데서 디플리커나 혹은 디노이즈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보정을 하는 식으로 간단 말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방식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샘플링 값을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플리커 생기는 거는 세컨더리 메소드에 이라는 스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이제 조금씩 보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는 당연히 QMC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하나를 조절한다고 해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스크리트 스카이 샘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스카이나 피지컬 스카이 같은 걸 사용했을 때요. 그리고 HDR 파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스카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맵을 사용했을 때 샘플링에 대한 부분들 이게 force per pixel 단위로 나타낼 건지 커스텀 카운트를 통해서 샘플 카운트를 올릴 건지 이런 것들 정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카이 샘플링은 이걸 키나 끄나 똑같아요.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이 옵션을 조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옵션 값들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끄나 켜나 똑같지만 옵션 조절을 위해서 보통 켜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항상 켜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끝으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요. 하나.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걸 없애고요. 제가 이걸 그냥 넌으로 두고요. 일단 200 정도 주고 샘플 70, 80 정도까지만 줄게요. 그리고 미디엄 정도, 로우 정도 둡시다. 이렇게 둘게요. 그러고 이 두 친구 있죠. 얘네들을 제가 폴리곤 라이트로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그림자가 좀 많이 생기는 구성이 되도록 세팅을 해놓고 한 장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네요. 엄청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저희가 안 켜놨었죠. 켜고 다시 렌더링 걸게요. 아까보다는 깨끗해졌죠? 자, 센터로 해놓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컬러 리파이먼트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100%로 줬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0으로 줬다고 합시다. 렌더링 걸어볼게요. 자, 보시면 뭔가 많이 달라지죠. 컬러 리파이먼트는 컬러를 뭔가 조정한다기보다는요. 그림자와 관련돼 있어요. 폴리곤 라이트를 줬을 때 그림자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컬러 리파이먼트 100 없고, 그죠? 이런 부분이 좀 뭉개지죠. 없을 때는 정확하게 생기고요. 그래서 컬러 리파이먼트는 그림자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0%, 100%,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거의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뭐 레디오시티 맵스, 혹 라이트 매핑 이런 것들 어떻게 옵션을 조절하고 표현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캐시 파일 활용 방법, 옵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은 2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